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LLM 학습부터 서비스까지의 데이터 퀄리티 학습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신한투자증권의 이한울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여기서도 NC소프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원래 NC소프트 AI에서 AI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현재는 신한투자증권에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엔지니어고요. 이전에는 주로 이제 연구원으로서는 헤레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하정우 수석님이 언급하신 가장 유명한 오픈소스 언어 모델 연구팀을 리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세미발이라든가 핀NLP 같은 국제적인 워크숍에 이제 오거나이저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사실은 이제 LLM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서비스 레벨까지 가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단계를 거쳐서 학습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다 그 필요한 데이터들의 품질과 그 목표가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는 기법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는 또 어떤 고려사항들이 저에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LLM이 실제 사용할 때까지 가는 다양한 이제 학습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한 표를 가져왔습니다. 표가 아니죠, 도식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데이터, 첫 번째로 이제 원천 데이터들이 확보가 된 이후에는 필터링, 신테틱 데이터, 믹싱, 이제 있는 데이터들을 필터를 하고 어떻게 신테틱이라 그러면 합성 데이터죠.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들을 또 추가적으로 많이 모으고, 이런 것들로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스테이지로 넘어가는데,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스테이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언어 모델에게 지능을 주는 과정이죠. 결국 이 과정에서 이 학습 데이터 안에 있는 다이나믹을 통해서 얘네들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지능이라는 것들을 좀 획득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는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진짜 말 그대로 프리트레이닝을 하지만 그 데이터를 QA 포맷으로 넣기도 하고 롱 컨텍스트로 넣기도 하고,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은 조금 그 이후에 하지만, 또 그 프리트레이닝 단계를 쪼개가지고 처음에는 좀 평범한 데이터에서 점점 어려운 데이터로 하는 학습 전략을 쓴다던가, 아니면 처음에는 짧은 걸로 학습했다가 점점 긴 데이터로 학습한다던가 하는 다양한 스테이징들이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 안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좀 기업마다 약간 내부 비밀처럼, 물론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데서는 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따끈하게 구워진 이렇게 나온 그 프리트레이닝된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챗GPT 같은 그런 서비스에서 쓰는 것들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뭔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 혹은 질문을 하면 답변이 나오죠. 이런 QA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거나 혹은 저희들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능력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기 쉽게 해주기 위한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모든 총체, 프리트레이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여기 적혀져 있는 것처럼 SFT, Supervised Fine Tuning,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RLHF 같은 거, DPO나 ORPO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학습 방법들도 있고, 어떤 지식들이 필요할 때는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나 포스트 트레이닝 스테이지나 이렇게 knowledge distillation, 지식 증류를 통해서 지식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나 아니면 LLM API를 통해서 쓸 수 있는 모델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춰질 때까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퀄리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완전 처음 시작할 때는 웹크롤된, 이제 보통 저희들이 뭔가 페이지가 하나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군요. 웹크롤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웹크롤 데이터라 그러면은 커먼 크롤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건데, 인터넷에 있는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있는 데이터들 다 긁어 모은 그런 원천 데이터로부터 일반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양이 제일 많고, 실제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원래 원천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라이센스 문제가 없는 웹 데이터들을 대규모로 수집한 다음에 디더플리케이션이라고도 하죠. 중복을 제거하고 어떤 저품질 필터링, 혐오나 PII, 개인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데이터가 인터넷에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필터링하고 광고 같은 거, 광고 등의 데이터도 좀 잘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어떤 데이터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오픈소스 데이터 중에서 한국어 데이터를 보면은
단어 사이에 광고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박혀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없애야 되고, 또 도메인 균형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되게 어렵거나 혹은 좀 실제로는 잘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상상해 봤을 때는 그런 주제의 데이터들이 잘 나오지 않는 도메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 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고, 또 문서 길이에 따른 다단계 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로 자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을 한번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모은 데이터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막 필터링을 이렇게 거치고 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하죠. 이거는 LLM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에 피할 수 없는 진리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옛날부터 그랬지만 언어 모델의 성능 경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는 이런 데이터 퀄리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터링 기법들을 커먼 콜 같은 데다가 적용을 해보면 80%의 데이터가 삭제가 돼요. 저희들은 양을 많이 구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가져오고 우악 돌렸더니 20% 정도만 남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언어 모델의 성능은 당연히 플롭스라고 하는 연산량이 높아질수록 그 성능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데이터 양이 줄어버리면 그것도 좀 되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많은 기업들은 데이터 수집에 더해서 안정적인 고품질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를 확보할 방법을 또 다르게 모색을 하는데, 이것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즘 가장 많이 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은 리라이팅 같은 이제 synthetic data generation,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프리트레이닝 데이터들을 좀 더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가장 좀 잘 알려준 그런 논문 중에 5.4,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낸 모델이고, 여기 테크니컬 리포트를 보시면은 되게 여기에서는 거의 합성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만들었고 엄청 높은 성능을 달성할 때 썼던 기법들이 되게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보면은 고품질의 시드 데이터들을 일단 두고요. 시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합성 데이터는 뭔가를 합성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시드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기는 거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고품질의 시드 데이터만 두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아래와 같은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죠. 멀티 에이전트 프롬프팅, 이제 여러 모델들끼리 이 시드 데이터를 둔 다음에 토론을 하면은 누군가의 대화 데이터가 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발전되고 하는 되게 긴 호흡에 좀 좋은 글들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또 모델이 시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답변을 맞는 걸 자기가 다시 한번 수정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이 계속 증강되기도 하고, 인스트럭션 리버설은 저도 되게 많이 쓰는, 저는 이제 벤치마크 연구들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있는 데이터들을 답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질문 혹은 어떤 지시를 통해 나왔을지를 역으로 해서 QA 포맷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들도, 합성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오류율, 이게 사람이 오류를 더 많이 만들어내긴 하지만 언어 모델들도 무조건 맞는 걸 만들어내진 않는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팅 기반의 언어 모델들끼리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메저리티 보팅처럼 다수결로 이거 맞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만 쓴다던가 하는 되게 다양한 신세틱 데이터 제너레이션 기법들을 가지고 5.4는 거의 그것만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할 정도의 이제 신세틱 데이터를 확보한 케이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국에 이제 여기 오신 기업분들도 계시겠지만, 테크니컬 리포트들, 뭐 KT 믿음을 비롯한 다양한 테크니컬 리포트들을 보면은 실제로 한국어는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커먼 콜, 인터넷 세상에서 전부 데이터를 긁고 왔을 때 그렇게 메이저한 소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터넷에서 다수로 포진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그 GPT-3 때쯤 논문들을 보면 인터넷상에 한국어 데이터가 3%가 좀 안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국어 모델을 잘 만들려는 곳에서도 이런 신세틱 데이터 제너레이션을 굉장히 잘 많이 쓰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많은 것들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고품질 데이터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여기서 생각하는 고품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도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점도 되게 재밌는 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트레이닝은 지능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얻어야 되는 목표는 지능이고 데이터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여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아래 논문 이름들을 다 적어놓긴 했습니다. 프리트레이닝에서의 뭐 도메인 유형 그 도메인이나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유형의 비율, 뭐 필터링 방법론은 LLM의 성능과 경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만, 단순 고품질이라는 걸로는 사실 그 지능들을 얻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About Me라고 하는 논문에서 보면 도메인 퀄리티 필터, 아까 했던 그런 모든 필터링 과정이 결국 데이터의 다양성, 대표성의 구조적 편향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특정한 인종 혹은 특정한 문화에 대한 갑자기 편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Register always matters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들의 똑같은 문서를 뭐 블로그 글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뉴스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포맷으로 글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모델 성능이 바뀌는 그런 현상을 발견한 논문이고, 또 저희들이 아까 필터링을 할 때 저희들이 인터넷에 있는 욕설이나 이런 걸 다 지울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고품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는 되게 재밌게도 When Bad Data Leads Good Models라고 하는 논문에서 발견한 바에 따르면은 톡시시리가 완전히 없는 데이터로 학습해버리면은 오히려 성능뿐만 아니라 모델이 더 톡식해지는 경향을 발견했습니다. 왜냐면은 본 적이 없어서 그걸 분류해낼 줄 모르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 프리트레이닝의 데이터 필터 혹은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구축 과정의 고품질을 생각해 보면은 고품질이 다 똑같은 고품질이 아니라 지능을 얻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의 고품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비질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리트레이닝 때는 지능을 얻었다면은 포스트 트레이닝은 이제 사람마다 당연히 표현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사람과의 합을 맞추는 과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모델을 만들어 오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을 때 연구자들마다 의견은 나누지만 저는 프리트레이닝 때 얻지 못한 능력이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발현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의 연구자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포스트 트레이닝은 인간과의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과정에 좀 더 가깝다, 혹은 어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역할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혹시 말이 빠른가요? 예, 그럼 이 속도로 계속 하겠습니다. 포스트 트레이닝은 이제 프리 트레이닝 이후에 사용되는 과정들을 전부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인스트럭션 튜닝이랑 얼라이먼트를 잘 나누진 않는데 그렇게 적어놨네요. 아무튼 얼라이먼트나 RLHF 같은 이런 되게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고, 주로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 트레이닝 때 얻었던 그런 능력을 사람의 필요 혹은 태스크의 필요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기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는 아까 프리 트레이닝이 딱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는 조금 더 continual pre-training이라고 그래가지고 pre-training을 조금 더 이어서 하는 과정들도 많이 하죠. 특히 저같이 이제 저는 NCAI에서도 좀 도메인 AI 비즈센터라는 곳에서 비즈니스와 연관된 도메인 특화 모델들을 많이 다뤘었고, 지금은 아예 어떤 특정 도메인이 있다 보니까 어떤 도메인의 지식 혹은 도메인에서 필요한 역량을 continual pre-training을 해야 될 케이스들이 되게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인스트럭션 튜닝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 형태로 튜닝하는 것들을 많이 의미하긴 합니다. 여기서 적혀 있듯이 사람이 만든 지시문 혹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형태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포매팅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면은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이제 저희들과 이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언어 모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얼라이먼트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리마 같은 논문에서 한 1000개 정도 되는 데이터셋에서 많으면은 한 이제 52K에서 막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이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성들을 많이 합니다. 왼쪽에 있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Human Written Instructions,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LLM으로 그러니까 신테릭하게 만드는 것과 사람이 직접 만든 지시문을 쓰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찌 됐든 실제로 저희들의 유스지에 맞는 질문과 저희들이 실제 필요에 맞는 답변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담긴 이런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이런 튜닝을 할 수 있고, 요건 아래는 조금 더 이제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QA 한 번 질문 한 번 답변하는 거를 싱글턴이라고 하고요. 이것들이 쭉 이어지는 걸 멀티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싱글턴 데이터들로 대부분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멀티턴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하는 서비스에 쓸 수 있는 언어 모델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아까 프리트레이닝과의 목적이 조금 다르겠죠. 프리트레이닝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능을 얻고자 했다면은, 여기서는 저희들이 사용하려는 의도에 맞게 튜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까와는 또 다른 목적의 그런 데이터 구축 방법론 혹은 그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저같이 또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스페시픽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의료, 금융 이쪽은
일반적으로는 되게 접근이 어려운 지식들을 많이 다루긴 하거든요. 또 금융이라고 해도 대부분 금융 데이터라고 하면 증권을 떠올리시겠지만 보험도 있고 은행도 있고 이 되게 전문화된 굉장히 많은 지식들과 그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생각의 틀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LLM들을 만들 때는 Continual Pre-training이나 또 그 이후에 다른 포스트 트레이닝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depth라고 하죠. 도메인 어댑티브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어떤 그 특정 도메인 문서들을 엄청 많이 모아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메인 스페시픽 포스트 트레이닝도 아까 포스트 트레이닝처럼 얘네들이 가진 목표는 그 도메인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내는 건데, 이 과정에서는 또 이제 다양하게 여러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데, 도메인 특화 지식을 늘리려는 시도들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요. 금융을 모르면 금융 알려주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질문 답변 능력이 악영향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해보면은 지식만 늘어나고 모든 성능이 박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 문서 혹은 이런 도메인 문서들이 좀 입출력 다양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해서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이미 그런 원문 속에 되게 어려운 게 적혀져 있는 것들을 질의응답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포맷으로 리라이팅, 신테틱하게 만들어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저희들의 목적에 맞게 얼라이먼트하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아까 저기 추론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추론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언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추론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문제 접근하는 걸 추론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강화한 학습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있는 헤르팀에서도 코R1이라는 모델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도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추론 과정을 택해야 돼요, 모델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메인에서 필요한 추론이랑 일반적인 도메인에서의 추론이 조금 다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올바른 데이터들, 목적 적합한 그런 포스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양한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나 포스트 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 어떤 데이터 그 품질 관리를 위한 기법들을 쓰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모델을 학습하다가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얻게 된 지식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만든 서비스인데, 신한투자증권의 AIPB 서비스는 사내 데이터를 자산화하고 외부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이제 실시간 금융 콘텐츠를 생성해서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말은 어렵지만 그냥 금융 유튜브처럼 그냥 계속 보면 금융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진짜 여기 나오는 것 중에 내가 궁금한 게 따로 있으면 대화형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싱글 에이전트 기반의 서비스인데요. 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로 구성된 평범한 서비스인데, 이 과정에서 좀 데이터 구축 데이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것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AIPB 서비스를 만들 때 제가 되게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좁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서비스로 들어갈수록 LLM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사용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내추럴 인스트럭션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저가 하는 그 인스트럭션들을 모아온 거예요. 이것에 어떻게 해야 적당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QA 페어로 학습을 했던 모델들을 제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걔네들은 그 문제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문제에 대한 이해는 사실 좀 더 LLM의 지능에 달려있는 문제긴 하지만 원하는 접근을 해내기 어렵고, 제가 어떤 지시를 내리더라도 그걸 따르기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곁들이더라도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들이 진짜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특정한 케이스들에서 일반적인 포스트 트레이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지점들을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점을 이런 서비스에서 좀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접근하기 위한 고품질의 포스트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별도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을 얻게 되었죠.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레이턴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서비스도 아직 좀 느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최적화 방법들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건 모델의 사이즈를 줄여야 되는데, 모델이 작아지면은 기본적으로 정보 이론적으로 걔네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원하는 접근을 못하게 되는 이슈들이 좀 더 강해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심하고요. 두 번째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가진 데이터의 적시성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아진다.
아까 사실 LLM을 위한 데이터들만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에서는 요즘은 다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걔네들이 가진 지식을 그대로 활용하는 식의 아키텍처들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레그라고도 많이 하고 RAG라고도 하고 뭐 에이전트들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많아지면은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리트리버 특정한 정보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정한 정보를 어떻게든 얘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이걸 통해서 답을 만드는 식으로 구성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LLM 역시 이런 에이전트형 혹은 RAG에서 잘 쓸 수 있게끔 튜닝하는 형상들이 많아집니다. 실제로 요즘 나오는 오픈소스 언어 모델들도 에이전트 유세지를 고려한 모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를 이제 언어 모델을 쓰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실 텐데 이 과정에서는 요건 제가 사이트 레퍼런스를 안 달아놨는데 스트롱 프라이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거는 인버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좀 주요하게 다뤄졌는데 언어 모델이 커질수록 자기 지식과 반하는 지식을 줬을 때 그걸 활용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쓰려고 하는 경향이 커지는데 요즘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조금 더 우선해서 쓰고 시스템 자기가 말한 것보다 유저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어텐션을 주는 그런 튜닝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은 자기 지식을 활용하는 것들을 더 낮추다 보니까 전반적인 아키텍처상 발생되는 문제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또 재밌는 게 또 세 번째는 좋은 유저 데이터가 의외로 귀하다라는 점입니다. 뭐 저희 서비스도 이제 출시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어서 수만 명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좋은 포스트 트레이닝은 사실 저희의 유저에 맞게 조금 더 얼라인이 된 것들을 줘야 돼요. 저희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유저들이 원하는 아웃풋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포스트 트레이닝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얻기가 굉장히 어렵고 잘 설계되지 않은 형태로 수집된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잘 설계하기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링이라든가 리포매팅 이런 것들을 거치는 것이 생각보다 비용이 높고 어렵다라는 점들을 이제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아래 적어놨듯이 유저가 발생시킨 데이터로부터 무의미한 노이즈를 잘 식별해내고 이를 잘 적재할 만한 파이프라인이 사전에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것들을 수집하고 자기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고품질의 데이터들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LLM 얘기를 하다가 에이전트 쪽으로 좀 갑자기 확장이 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서비스 레벨로 넘어가려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LLM에도 학습하는 것들 프리트레이닝 스테이지에서의 필요한 목적 적합성, 그러니까 걔네들이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품질 관리와 포스트 트레이닝에서 얻어야 되는 품질 관리, 그 다음에 그 서비스 전체를 최적화하기 위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품질 관리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품질 관리 방법론이 필요한데 뭐 유저 데이터뿐만 아니라 유저 경험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에이전트들의 여러 부분, 뭐 여기서 Retrieval Generation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들 LLM뿐만 아니라 서비스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임베딩 모델도 당연히 쓰이고요. 저도 임베딩 모델 만들고 리랭킹 모델도 있고 얘네들도 사실은 서비스 하나를 이룰 때 되게 다양한 부분에 꽂혀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을 미리 구상해 놓고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없고 이것들을 확보할 전략이 없으면은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이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여러모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데이터 확보 전략과 품질 관리에 있어서 좀 되게 중요한 교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을 저희도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이 결국에는 각 스테이지에 필요한 목적 적합과 그 목적 적합을 이루기 위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LM 학습부터 서비스까지 결국 모든 스테이지에는 그 모든 스테이지에 필요한 목적 적합성이 있고 그 목적 적합성을 이루기 위한 필터와 품질 관리하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트레이닝에서 제가 생각하는 고품질이 모두 똑같은 기준이라면은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논문처럼 적혀 있는 글들 마크다운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글들이 고품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학습시키면은 LLM 성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고품질인 거지 목적 적합한 데이터인 게 아닌 거거든요. 고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품질 그것이 이룰 목표랑 항상 맞닿아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
포스트 트레이닝이라든가 혹은 그 이후에 에이전트에 쓰이는 대부분의 데이터들 역시도 결국엔 단일 정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품질을 일으키기 위한 방법은 없고요. 결국 제가 포착해야 되는 현상,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데이터. 학습이라고 하는 건 결국 데이터의 분포를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결국 포착해야 되는 현상과 목표를 잘 묘사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으는 것이 사실은 고품질의 데이터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은 글로도 많이 적혀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저는 그 사람의 노하우와 많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않고 말로만 들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저도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를 스크래치 레벨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그럼 아까 봤던 건 논문들 엄청 많이 보고 같이 연구하는 동료들에게 많이 들었지만 저는 실제로 해본 적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잘은 못합니다. 물론 도메인 특화를 위한 컨티뉴얼 프리트레이닝은 되게 잘하겠죠. 근데 그것도 해봐서인데, 결국에 이런 고품질을 이루기 위한 것들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축적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목적 적합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시드가 중요합니다. 이게 파이4에서도 아까 파이4 모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시드를 바탕으로 신세릭하게 만들었다고 했었죠. AIPB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서비스들을 얼라인먼트 할 때 유저가 없는데 유저랑 얼라인을 시킬 수 없잖아요. 당연히 지식적인 전문가들과 유저들의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이런 얼라인먼트 데이터들에 대한 초기 시드셋을 만들었겠죠. 학습을 위해서든 서비스를 위해서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목적 적합한 걸 이루기 위한 기반적인 걸 생각했을 때는 이런 시드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고품질, 여기서의 고품질은 시드로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품질 데이터, 노이즈가 적고 활용성이 높은 되게 다양한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이 높으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축적이 항상 필요하고요. 이것들은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자, 저같이 오픈소스나 기업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그 시드를 축적을 해야 되고, 국가 단위에서는 이런 AI 허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데이터 구축 과정은 이후에 모든 AI들을 LLM들을 그 LLM 기반의 서비스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좋은 윤활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